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입니다. 안성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최우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 소관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직장 내 자녀 출산 및 양육을 장려하는 분위기 조성을 통하여 저출산 위기 극복 및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2조 제9항부터 12항을 신설하여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의 모성 보호 휴가,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한 육아 휴가, 난임 치료를 위한 배우자 동행 휴가, 배우자 임신 검진을 위한 동행 휴가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이 안의 비용 추계서는 부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 공무원 복무 규정 제7조의 7에 근거하였으며 예산 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 예고 사항으로 2024년 2월 21일부터 3월 13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기배부된 검토 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복무조례는 다 보신 거죠? 네. 일단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다는 우리 의원님들의 알겠습니다. 자,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포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과 소관 안성시 포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포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포상 대상의 기준 및 표창, 수요 요건 등을 정비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변경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민감정보 취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는 포상 대상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5조 표창장 수요 범위에 제4호 각종 재난 현장에서 공적을 세운 경우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9조 포상 절차에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4조를 신설하여 포상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별지 제1호부터 5 서식까지 각종 포상 관련 서식과 자치법규 위반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전반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이 안의 비용 축에서는 부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및 제24조의 2에 근거하였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사전 예고 사항으로 2024년 2월 29일부터 3월 20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기배부된 검토 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토근 부의장님. 네, 정특은 의원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을 보면은 그 과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았을 때 포상 취소를 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는데 근본 개정안에 이를 보완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았을 때 취소하는 그 부분이 추가되신 거 맞죠? 예. 그리고 나머지는 뭐 그 충분히 열심히 사기 진작을 위해서 잘 정비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의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특별한 의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포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4-8호 안성 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복지재단 복합 건립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해결과 소관 제4쪽의 안성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복지재단 복합건립사업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산동 544번지 아양 택지개발지구 내에 안성이동 행정복지센터와 경기복지재단을 복합 건립하는 사업으로 아양지구 택지개발 사업으로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에 따라 주거 유동인구의 증가로 행정서비스 소유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제3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따라 경기복지재단 주사무소 입지 선정 심사에서 안성시로 이전이 확정돼 복합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연면적은 8,200제곱미터이고 충수는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기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488억 원으로 2021년 토지 매입비로 75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2024년 2월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추진으로 심의 통과하였습니다. 추진계획 및 행정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실 의원님. 네, 이건실 의원입니다. 지금 이동 행정복지센터는 경기복지대장이랑 같이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심사 결과의 조건부 추진이 주차 공간 추가 확보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그러면 이 경기복지대단하고 사용을 했을 때 한 몇 명 정도가 근무를 하게 되는 건가요? 복지재단 직원들은 한 70명 정도 되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거기 교육 오는 학생들이 직원들이 좀 있는데 그거는 좀 연간 한 2, 3천 명 정도 되는데 이제 시기별로는 약간 다름은 있습니다. 네. 2, 3천 명 연간 예, 예. 그렇다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가 지하 2층까지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건면적은 한 얼마 정도가 될까요? 건축 면적. 연면적 말고요. 그거는 담당 네, 과장님 담당. 말씀드릴게요. 예, 회계과 공공건축팀장 한혁입니다. 지하층이 4,200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각 층당 한 2,000제곱미터 됩니다. 건폐율로 따지면 한 2,000제곱미터. 2,000제곱미터로 해서 4층. 네, 그다음에 지하 2층. 지하는 4,200으로 두 층인가요? 합쳐서 4,000. 네. 합쳐서요. 네. 그러면 여기가 지금 주차 대수가 지금 몇 대까지 확보가 되어 있는 건가요? 경기도 투자심사 시에 75대로 올렸었고요. 네.
지상층이 한 30대 정도 더 확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그 바로 옆에 옥산동 546번지에 38대의 공영 주차장이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 합쳐서 143대가 계획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143대면 충분할까요? 직원용과 일반 민원인용으로 활용했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 사료가 되는데요. 경기복지재단의 교육생들이 왔을 때는 약간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그럼 이 부족할 때는 어떤 다른 방법이 또 따로 생각해 두신 게 있을까요? 경기도 투자심사 시에 그 비슷한 그 질의사항이 있었는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차 타워를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 타워도 사실은 그렇게 큰 대안은 되지는 못한다고 얘기를 들었긴 했거든요. 네, 네. 그 말씀하신 그 제2 공영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대지 면적이 1,277제곱미터, 평으로 따지면 386평 정도 됩니다. 근데 그 타워로 했을 경우 램프라든지 공용 면적으로 빠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는 실제로 더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주차 대수는 한계가 좀 있을 거는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까지 이동 행정복지센터 계획할 때 연결을 해서 쓴다든지 그런 다각적인 설계 공모안을 제시토록 그 설계 지침서에 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기투자가 된 게 토지비로 들어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75억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21년도에 75억을 투자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24년도에 2억하고 나머지는 이제 2억 하면 한 400억이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승혁 의원님. 네, 최승혁 의원입니다. 이 경기복지재단이 21년도에 저희가 안성 이전 확정이 되면서 사실 지금 24년까지 3년 동안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시민들의 좀 말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제라도 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28년 12월까지 이제 준공 목표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환영의 입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기복지재단이 좀 들어오면 상권도 살아날 거고 어쨌든 간에 이제 경기도 공공기관이 처음으로 안성으로 들어오는 거라서 상당히 기대감과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제가 들으니까 동을 두 개로 나누신다고 했잖아요. 이동 복지센터랑 이제 경기복지재단이랑 아니 맞나요? 한 동이고요. 1, 2층은 동사무소, 3, 4층은 이제 복지재단 그런 식으로. 두 동이라고 들었는데 단일동입니다. 단일동. 단일동 예, 3, 4층이 복지재단. 복지재단 단지 이제 출입구는 별도로 분리를 할 거예요. 네? 출입구. 출입구.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경기복지재단이 좀 하루빨리 좀 들어올 수 있도록 이 기간 내에 좀 우리 준공할 수 있도록 우리 많은 협조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3, 4층 복지재단이고 1, 2층이 그러면 행정복지센터 예. 되는 거면 지금 현재 있는 이동 행정복지센터보다 그 규모 면에서 더 넓어지는 건가요? 얼마나 넓어지는 걸까요? 전체 팀장님이 답변 드릴게요. 후예과장 방소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주차장하고 기존에 있던 청사하고 그 옥산동으로 넘어가는 신축 그 건축물 비교가요. 대지 면적은 기존 게 2,421이고 신축은 6,660 정도가 되고요. 건축 면적은 기존이 439고 신축은 1,300. 연면적은 1,200 기존이 1,200이고 신축은 8,2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층수는 기존은 지하 1층에 지상 4층 그리고 신축은 지하 2층에 지상 4층. 주차 대수는 기존은 29대고요. 앞에 그 팀장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신축은 지금 현재 계획은 주차장은 75면입니다. 연면적으로 따지면 그 관공서 면적이 한 4배 많아지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읍면동이 2,300 정도가 됩니다.
많이 넓어지네요. 복지재단이 있다 보니까요. 그리고 복지재단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직원들이 각 70명 정도 되지만은 그 수강생들이 있기 때문에 연 평균 저희가 파악된 거로는 코로나 전에는 3,000이었고 지금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한 1,300 정도 되는데요. 그 수요까지 잡아가지고 아마 평수가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궁금해서 여쭙는데 어쨌든 복지재단 유치를 위해서 많이 과거에 노력을 했었던 건데 이거 전액 10위로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없는 건가요? 예, 일단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아 향후에 있을 수도 있는 건가요? 아, 그건 현재까지 없기 임차료가 안 때문에 돼요. 네? 임차료. 임차료 예, 예. 예. 1년에 아, 3억씩 임차료. 연간 3억씩 예, 예. 받을 수 있다. 예, 예. 아 임차를 하게 되는 예. 거구나. 그 타당성 저기 용역 지방재정 투자 심사할 때 그 향후 지금 있는 현재 있는 이동 사무소 어떻게 활용할 건지도 그거를 계획을 수립하라고 하는데 혹시 지금 뭐 좀 계획된 게 있는 건가요? 예,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옆에 보건소가 있는데요. 보건소가 지금 지금 전국적인 추세지만은 노령 인구가 증가하고 그 복지 소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그 보건소가 지금도 현재 그 사무실 면적하고 주차장 면도 적어요. 그러니까 그 이동 사무소가 이전을 하면은 보건소 업무용 시설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 주차장으로 쓰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네. 보건소가 확장되는 거라고 예, 예. 보면 될 것이다. 네. 이 저희 비슷한 지자체에서 규모 면에서 보건소가 현재 많이 협소한 건가요? 아, 타 시군하고 비교해 본 거는 저희가 객관적으로는 없는데 지금 현재 이동사무소하고 보건소에 방문을 하거나 거기 가보시면은 주차가 될 때도 없고요. 업무 공간이 지금 이동도 좁고 보건소도 사실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신축 이전 되면 옆에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로 사용하고 보건소 주차장을 쓰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이 계획된 부지 옆으로 공공산후조리원 들어오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인근 도로. 그 이격 거리가 얼마나 되는 건가요? 길 건너 가지고 앞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바로 그러면 길 하나 사이에 두고 마주 보게 되는 건가요? 예, 그 길이 근데 폭이 편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3차 네네네. 편도 3차 이상이 되는 걸로 네네. 알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두근 의원입니다.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주차 공간 확보하시는 거, 그 공영 주차장을 향후 그 이제 계속 주차 타워로 그 계획이 좀 있다고 하셨는데 그 실질적으로 그 면적 이렇게 돌아야 되는 면적들 빼면은 크게 그 주차 대수가 크게 늘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인근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공공건축팀장 한혁입니다. 그 아양 택지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 특성상 LH에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주차 용지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단독주택 용지라든지 상업 용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차 용지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렵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경기복지재단이 들어오면은 그 주차돼야 되는 그 면수가 많이 필요합니다. 확보가. 그런데 그러면 이 부분을 그 어디쯤에다가 그럼 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거기서 뭐 스쿨버스처럼 운행할 계획이라든지 뭐가 2차적인 계획이 좀 잡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현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지하층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간 계획을 할 수 있을지 그걸 먼저 설계 공모 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 새로 지을 건물과 공영 주차장 사이에 그 주차 타워를 연결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지하로 지금 지하 2층이지 않습니까? 네. 그 1층을 더 내려가는 방법도 고려는 해보셨습니까? 그게 안 되나요? 그러니까 지하
1층 지하 2층 전부 다를 물론 기계실도 들어가야 되겠지만 주차장으로 공도 행정복지센터처럼 검토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땅 면적이 공도읍사무소보다도 크기 때문에 가능할 것 그럼 같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건축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네. 추가로 나중에 확보가 어렵거나 아니면 그 곤란한 것보다는 지금 계획하시면서 그 부분을 한층 더 넣는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해 보시는 게 좀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건축 비용은 물론 이제 더 좀 추가가 되겠죠. 그런데 져놓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할 거 하는 후회보다는 먼저 그거를 짚어보고 안 됐을 때 다른 대안을 또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경기복지재단이 지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전에 제가 이제 경기복지재단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경기복지재단 전체가 오는 게 아니고 그 일부 팀만 온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오는 팀이 저희만 간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간에 지금 바뀌어서 경기복지재단 전체가 오게 되는 겁니까? 네, 전체가 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팀만 온다고 했었거든요. 네. 그 우리 21년도 그때는 그래서 한 팀만 좀 일부만 오고 일부는 그곳에 남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럼 전체가 싹 다 네, 전체가 다 이전하는 오는 겁니다. 걸로 네.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네, 일부만 온다 그래서 사실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좀 우려를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구청사 활용 계획은 다 지금 말씀 주셨는데 건설 사업 관리비하고 설계 용역비 산출 내역 조정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네. 공공건축팀장 한혁입니다. 투자심사 시에 그 위원님 중에 한 분께서 그 건설사업관리비가 과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은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건설사업관리라는 게 감독 권한 대행이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그 요율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안성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는 이 건립 사업 자체가 감독 권한 대행 부분에 포함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달청 사례를 보더라도 12에서 한 15% 사이에 그 요율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감리원들의 배치를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금액이 차이가 조금은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최근에 안성시에서 발주한 사업을 봤을 때 14.2% 정도의 요율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십니까? 저희가 항상 보면은 우리 안성이 건물을 짓는데 끝으로 좀 그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항상 보면 우리 안성의 건축물이 도심지와 같은 금액으로 산정은 되는데 실질적으로 공사한 걸 보면 약간 유행에 뒤처진 그런 뭐 타일이라든지 그 미끄럼 방지 타일이 됐든 벽면 타일이 됐든 이런 이제 수정근구 같은 거 시공할 때 보면 그 같은 단가임에 그 건축비는 같은 단가로 산정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설계해 놓은 거 보면은 항상 좀 유행에 뒤처진 그러니까는 한 2, 3년 지난 이런 것들로 많이 시공이 되는 걸 좀 봐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챙기셔서 유행에 뒤처진 것이 아니라 그 금액을 지급하는 만큼 좋은 건물이 완공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네, 이종석 의원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사업 규모를 보니까 연면적이 한 8,200 제곱미터인데 저희가 한 2,000평이 넘는 거잖아요. 실제로 대지 면적 2,000평이 넘는데 네. 예를 들어 2,000평이면 상당히 큰 거거든요. 대지가 주차 대수가 아까 몇 대라고 그러셨죠 혹시? 75대입니다. 그밖에 안 나오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예. 그 경기도 투자심사시에 기재부 그 총사업비 관리 지침에 의해서 그 법정 주차 대수의 2배 이내로만 계획을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투자 심사 시에는 너무 과한 주차 대수를 올리지는 못했었고요. 근데 저희가 생각을 해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신 부분이라서 주차 대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투자 심사 시에는 75대밖에 안 올렸지만 지상 주차장과 인근 공영 주차장, 그 다음에 설계 공모를 통해서도 또 사업비 안에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조례 심사 때문에 아마 이게 어떤 방법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2,000평이 넘는 그 땅에 지하에 지금 지하가 그럼 대지가 2,000평이면 지하도 2,000평 정도 나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네,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네. 2,000평에서 75대 정도의 설계를 해서 뭐 그것도 나름대로 뭐 투자 심사 받을 때 뭐 그런 조건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방법을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투자 심사 시에는 그 제한하고 있는 범위까지만 올렸었던 거고요. 하고 네, 근데 그럼 앞으로 계획은 설계 일단은 담을 때 예. 310억 원이라는 실제 공사비 안에서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최대한 그 계획을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층 같은 경우에는 뭐 흙막이 공사라든지 그런 걸 반영을 하게 될 경우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땅이 넓기 때문에 뭐 흙막이 부분을 조정을 해서라도 최대한 사업비를 줄여서 주차장은 더 많이 확보를 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설계가 언제쯤 나오죠? 올 말에 설계 공모를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내년 말이면은 설계가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년 말씀하신 내용은 좀 저는 이해가 가는데, 하여튼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주차 문제는 예민한 문제다. 그래서 자가 주차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주차장 지하를 확보해서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의원님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에 설계 담을 때 아니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서 문제가 없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네, 없으신가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거 혹시 뭐 이게 이제 6대 때부터 이게 진행된 사항인가요? 그렇죠. 그때부터 한 거예요. 그때부터 진행된 네. 사항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확정되고도 이게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했던 이유도 보면 이 부정적인 시각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 경기복지재단 관련돼서 보면 뭐 정직원이 한 그때 당시에도 한 81명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소규모 복지재단을 안성시가 뭐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명목 하에 하여튼 뭐 거의 한 800억 이상이나 들여서 이거를 짓고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전을 시켜야 되는데 이건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게 혹시 공공기관 이전하면서 이 복지재단이 저도 이게 다른 자료는 좀 찾아봤는데 혹시 뭐 이거 뭐 저 용역이나 이런 거 발주해서 사전 타당성이나 이런 건 좀 조사가 된 거죠? 공공건축팀장 한혁입니다. 네네.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다고요? 진행 중에 있어요? 네, 건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든 사업이 그 공공기관이 이쪽으로 이전하면 그 안성시에 좀 도움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예. 당초 유치할 때 이제 타당성 그런 용역보다도 어떤 그 경기도 주사무소가 이제 그 시군으로 이전하는 그 상징성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그 교육생들이 1년에 3,000명 가량이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 경제적인 파급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당시에도 몇 개 시군이 경쟁이 붙었던 사업이에요. 그 이전이.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보면은 뭐 직원 몇 명이 오는 게 아니고 교육생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가족까지 또 오게 되면 그런 지역의 뭐 유발 효과는 꽤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주먹구구로 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계획을 좀 잡아서 도대체
얼마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건지 그건 좀 난 시가 그런 거를 선제적으로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뭐 마치 이게 우리 그 공공기관 이전하면 마치 다 좋은 것 모든 게 다 좋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빚 좋은 개살구가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선제적으로 이게 대략적으로라도 좀 해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료가 없어요. 잘 그런 거 찾아봐도 뭐 신문에는 뭐 다 항상 뭐 긍정적인 효과 이런 것들 외에는 뭐 특별하게 자료가 없더라고요. 저도 찾아보니 그래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이게 지금 그때 당시에도 제가 보면 뭐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이게 말 그대로 향후 경기복지재단이 사용할 건물 및 부지 등을 안성시가 이제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잖아요. 예? 맞죠? 임대료 받습니다. 임대료 얼마나 받아요? 1년에 3억 원 정도 받아요. 3억 원가량. 1년에 3억? 예. 3억 원가량 됩니다. 아니 이게. 그래서 우리가 투여하는 비용에 비해서 너무 적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한 800억 가까이 들어간 거잖아요. 들어갈 거고. 800억이요? 예. 488억에다게요. 뭐 건물 그다음에 이제 토지. 매입 포함해서요. 예.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냥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용하는 그 전체 뭐 소유권은 안성이니까. 예.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좀 이게 좀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뭐냐면 어떤 하여튼 기관이 이전하든 뭘 하든 근데 안성시에는 전 도움이 돼야 된다고 보고 그게 도움이 좀 근거가 있까 객관성 있게 좀 나와 있는 자료들을 좀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뭐 이게 이제 6대 때부터 쭉 걸쳐 내려온 거라 뭐 저희가 이거 안 해주면 뭐 그냥 또 날아간다고 하는 그런 얘기라 좀 답답하긴 한데요. 알겠습니다. 좀 이게 좀 최대한 하여튼 우리 공공기관 이전하고 뭐 그 경기복지재단하고 협업 잘 하셔서 안성시에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견 없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4 8호 안성 2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복지재단 복합 건립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4-9호 안성맞춤구장 운영 본부 건립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1조 안성맞춤구장 운영본부 건립 건입니다. 본 안성맞춤구장 운영본부 건립은 2023년 11월 경기도 체육진흥시설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보계면 양봉리 안성맞춤 AB 축구장과 야구장이 위치한 안성맞춤구장의 운영과 대회 개최 시 지원을 위한 운영본부를 건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사업비 13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보계면 양봉리 1086번지 시유지에 연면적 300제곱미터의 지상 3층 운영본부 건물을 건립하는 건으로 별도 토지 취득사항은 없습니다. 지난 3월 의원 간담회 시 도비 4억 500만 원의 성립 전 예산 편성에 따른 보고를 완료하였고 본 사업 완료 시 연간 약 7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안성맞춤 축구장의 원활한 운영과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개최 시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토근 비장. 네, 정통원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은 필요한 시설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안성시가 보면 지금 예산 계속 부서마다 예산 설명하러 오면은 그 지금 예산을 확보 못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지금 이만큼만 확보됐다 막 얘기합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 상수도 같은 경우는 그 노후관로 다 교체해야 되고 하는데도 예산 확보가 안 돼가지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도로 시설과 역시 마찬가지로 도로 공사를 해야 되는데 확보해야 되는 금액들이 확보가 안 되고 그래서 3회 추경에 확보가 될 수 있을지 이제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여러 부서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공사들도 어려워서 예산 확보가 안 된다고 하고 그 금액을 막 감축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역대에 우리 지금 가장 많은 건물을 지금 신축하고 계십니다. 우리 김보라 시장님께서 이게 좀 비용이 되면은 하나가 끝나고 나서 또 시작하고 하나가 공사가 좀 끝나고 이렇게 예산을 좀 봐가시면서 진행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새롭게 짓는 것들은 계속 들어오는데 기존에 공사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그 예산은 비용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게 지금 우리 안성시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만 현재 없다고 해서 전혀 운영이 안 됐던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도 관로 같은 아니면은 이제 보급하는 이런 것보다도 이것이 우선시 돼야 되는 그 타당성이 과연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네, 체육평생학습과장 고상렬입니다.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물론 그 예산을 투입함에 있어서 뭐 시급성이나 우선순위를 고려해가지고 하는 건 당연히 맞고요. 또 분야별로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노하수관로나 아니면 상수관로에서는 그 분야별로 연차적으로 그거는 뭐 1년 사이에 끝날 수 있는 그 사업은 아니고요.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예산을 투입할 어떤 그 사업 같고요.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운영본부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저희가 그 안성맞춤구장이나 그 야구장에 있는 그 이용하고 있는 그 선수들이나 아니면 임원분들 또 그 체육인들이 가서 오래전부터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타당성 면에서도 충분히 거기에 운영본부를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하는 게 저희가 앞으로도 그 전국대회나 모든 대회를 유치함에 있어서 타당성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경기도에다가 그렇지 않아도 저희 안성 시비를 좀 절약하는 의미에서 도비 공모를 신청을 했고 저희가 또 가서 많은 담당자하고 설득을 많이 해가지고 이번에 4억 500만 원을 좀 확보를 한 겁니다, 부의장님. 그래서 이 부분은 단계적으로 또 설계를 해서 착공까지 가려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우리 그 시설들이 체육인들 그 활용하는 시설이 그렇게 좋다고는 할 수 없는 부분도 네 인정합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예산도 확보하셨다고 지난번에 이제 설명 주실 때 그 말씀도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미 새롭게 진행하는 게 아니라 그 상수 관로 공사라든지 이미 진행하고 있는 곳들도 예산이 확보 안 됐다. 이거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보통 상수 관로 같은 경우는 눈에 잘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단수가 되지 않는 이상은 그 중요성이라든지 우리가 그런 걸 잘 못 느끼는 거죠. 단수 됐을 때 왜 물이 안 나오느냐 이렇게 해서 신속하게 처리 한 몇 시간 내에 다시 복구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도 그때 말고는 우리가 이제 얼마만큼 중요하다 이런 부분이 없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자 전국대회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천연 잔디 구장이 없으면 전국대회 유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일단은 천연 잔디 구장도 하나쯤은
하나쯤은 좀 물론 인조 잔디 구장의 장점도 있지만 그 천연 잔디 구장 하나 정도는 우리 안성시가 좀 갖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없고 근데 건물이 먼저일 것인가 이런 것이 사실 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건물을 이번에 많이 짓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우리 안성시의 관급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이번 다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행정복지센터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건물들이 다 관급 건물들은 이번에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우리 시장님 임기 내에 다 이렇게 끝날 것 같아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잘 홍보하느냐, 잘 쓰느냐 이 문제만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계속 짓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잘 유지 관리 보수하시는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미 있는 곳들이 엉망인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음 예산 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보하셔서 기존에 있는 것들도 좀 더 오래 쓸 수 있게 유지 관리하는 부분에 좀 많이 좀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좀 알겠습니다. 국장님 많이 좀 주세요. 유지 관리하는 비용을 확보를 좀 그쪽으로 좀 많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예. 네, 이준석 의원입니다. 운영본부 이제 건립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계획을 보니까는 3층을 계획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보니까 90평 결론은 90평 정도 짓는 건데 그 지상으로 3층 올라가는 거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그 1층, 2층, 3층에서 예를 들어 90평이면 30평 우리가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30평씩 올라간다는 얘기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지금 계획은? 네, 체육시설팀장 왕정우입니다. 지금 3층으로 계획을 돼 있고요. 1층은 지금 필로티로 띄우고 2층 45평, 3층 45평 이런 식으로 계획을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네. 1층은 필로티 띄우고 네네. 2층서부터 실제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만들기 위해서 하겠다는 네네. 얘기시죠? 예, 이동 공간이나 이런 동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1층은 필로티로 띄우는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옆으로 길게 그냥 2층을 해서 그냥 예를 들어서 90평인데 90평 크지도 않은 건데 쭉 가도 상관없는데 이유가 있나요? 예, 관람석이기 때문에 2층보다는 3층을 한 층 더 올라가는 게 관람석 예, 때문에 예, 좋다. 조망이 더 좋기 때문에 예, 3층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람석 때문에 그렇구나. 그렇죠. 아무래도 3층으로 가야지 관람하기 좀 편하시겠죠. 이거 엘리베이터 같은 건 없는 거죠? 엘리베이터 설치할 겁니다. 설치합니까 예, 이게? 예. 좀 전에 우리 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 그 현재 A 구장하고 B 구장에 보면은 펜스가 한 4m, 5m가 펜스가 쳐 있기 때문에 2층을 단층을 했을 때는 안 보이죠? 조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층, 3층을 올렸던 일단은 그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 자리가 지금 현재 전광판이 있는 그 자리 쪽을 좀 저희가 생각하면 맞습니까? 일단은 그쪽으로 계획을 잡았는데요. 예. 저희가 설계를 진행하면서 전문가하고 이 가장 적정한 장소를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봐도 지금 중앙에다 해야지 양쪽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게임을 볼 수 있게끔 예. 지금 그렇게 관람석도 한다는 얘기는 최적의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사실. 근데 그 위치적으로는 뭐 정중앙에 하는 게 뭐 타당성이 있는데 문제는 지금 기존에 있는 그 보도 폭이 지금 그쪽이 가장 좀 협소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이 이 플랫폼 올릴 수 있는 공간이 어느 정도가 확보가 돼야지만이 그 합리적인 공간이 나오는데 이 밑에 있는 그 페이스가 너무 좁다 보니까 조금 위로 올라가다 보면 그 공간 자체가 좀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가장 그 적합한 장소를 선택을 해서 설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 운영 본부는 아마 그 축구인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를 사용을 다 할 수 있는 거로 좀 생각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뭐 각종 조기에도 뭐 클럽배든 여러 가지 대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다 같이 여기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잘 심도 있게 잘 보셔서 관람석도 있는 부분이고 하다 보면 어떤 자리가 가장 유용한지 활용적인지 잘 판단해서 이렇게 결정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최승혁 의원. 네, 최승혁 의원입니다. 이게 문화체육 저희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도에는 서안성 스포츠파크가 좀 들어오잖아요. 근데 동안성에도 조금 체육센터 말고 스포츠파크 조성 계획이 있습니까? 이 만약에 계획이 있다면 저희가 양분을 해야 될 것인지 한 곳에 집중해야 될 것인지 좀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동안성 스포츠파크도 계획이 있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현재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서안성 스포츠파크를 계획 중에 있고, 거기에도 지금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물론 이쪽 동안성 스포츠 센터를 진행하고 있으면서 또 파크까지 계획을 장기적으로는 뭐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는 건 타당하다고 보고요. 현재까지는 아직 이쪽 서안성 스포츠 파크가 진행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행이나 완료가 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인프라 확충을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지금 서안성부터 동안성까지 사실 체육 시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중인 건데, 이 동안성에도 예를 들어 스포츠 파크가 들어온다면 과연 기존에 있던 맞춤구장을 이렇게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는지 또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단기간에는 계획이 없는 거잖아요. 일단은 동안성에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있는 구장이 조금 이제 연식이 조금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앞으로 유지 보수나 이런 것도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유지 보수라든지 이런 운영 본부 건립을 해서 대회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좀 원활하게 운영할 좀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4-9호 안성맞춤구장 운영본부 건립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